네,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2차 최고위원 회의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유튜브 규탄 집회, 지난번에 중앙당에서 주관해서 할 때 좀 해프닝이 있었죠. 4월 15일 부정선거 한 아이들. 근데 참 걔들 좀 웃기는 게, 선거가 있었던 당해 연도에 그런 짓거리를 하면 또 모를까. 이미 지금 어쩌자는 이야기인지. 이미 다 끝난 이야기를. 그리고 설사 그게 부정선거였다고 합시다. 뭐 어쩌라고. 해당 정당이 가만히 있는데, 병신간에 국민의 똥다잉한 놈들이 가만히 있는데, 떨어진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는데, 쓸데없는 유튜브들이나, 그 다음에 시민단체, 그 다음에 아스팔트 보수들, 이런 아들이 산발조를 들고 올라가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쩌자는 이야기인지. 저게 이제 우파가 머리가 나쁘다는 게, 해보고 안 되면은, 그 빨리 전술 전략적 수정을 가야 됩니다. 근데 저게 될 거라고 믿고, 아마 될 거라고 믿는 것보다는 그냥 늘 하던 짓이니까 하겠죠, 그냥. 마약 먹던 놈이 계속 마약 먹듯이, 저를 자기 도취해가지고, 세상이 어찌되든, 저런 식으로 계속 놀아보자는 것 같은데, 계속 그냥 놀게 내버려 둡시다. 예. 그런데 지금 어제 지난번에 행사를 하고 나서,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행사를 할 경우에 외부 단체를 불러들이는 일은 굉장히 지금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사전 준비를 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유튜브 규탄하는 그 하나의 테마를 동조하는 집단들은 와도 된다라고 대표님이 이제 말을 했는데, 그게 보면 사회로라든가 이런 거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단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분탕질을 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작년 올해 이어서 계속 이제 시위를 해왔었는데, 지난번까지는 그렇게 중앙에서 해방을 한다거나 우리하고 성격을 달리하는 좌파 우파 단체가 이런 식으로 해방을 놓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대장동이라든가 그런 대북 밀무역 50억 그룹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이래가 이게 집권당이나 그 전에 있던 놈들한테 이제 계속 시비를 걸고 해방을 놓으니까 그게 못마땅해서 아마 찍어서 쟤들 혁명 시위를 시위한다는데 가서 좀 난리를 펴라라고 하면 지시를 받지 않고서 죄를 이었죠. 그다음에 경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식으로 집회 신고를 해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 외부에서 그런 방해 세력이 왔을 때 걔들을 물리치고 걔들을 쫓아내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한테 시비를 걸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같은 편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아마 졸렬한 행태를 보이는데, 일한다고 우리가 귀찮아서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거나 수정하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으니, 이 방송 보고 있으면서 우리 해방 논란 아저씨들 꿈도 꾸지 마라 그런 거. 우리 어차피 돈 가지고 시작한 정당도 아니기 때문에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는 정당이야.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도 앞으로 또 하겠지만, 자, 짓거리 하면은 이제 붙어준다는 거죠. 계속해서 붙어주고, 얘들 지금 보니까 맞았다, 맞지도 않았는데 얻어맞았다라고 아마 엉터리 유튜브 영상을 갖다 올렸다가 난리 쳤다가 또 그걸 내려고 했는데, 어제 조사해보니까 다시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야간 요거는 이제 사업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강목 들고 가도 때려 부수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할 테니까,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요 1년에 이와 유사한 사건,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관찰했다가 하나로 묶어서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얘가 맞았다. 그럼 경찰이 이것들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겠다. 자기들 옆에 수십 명이 봤겠지만, 우리 편을 들지 않겠죠. 그럼 어차피 맞은 것 같으면은 좀 때리러 갑시다. 그러면 이왕 우리한테 맞고 고소할 것 같으면은 일단 우리가 그냥 좀 맨눈 두드려 패고, 그러고 관계자 깜빵 가든지 라고 하는 게 낫겠고, 만약에 저놈들이 완전히 100% 엉터리 유튜브 영상을 내보냈다라면은 저건 허위사실 유포죄로 정식 절차를 밟아서 그냥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걸 갖다가 그냥 두면은 우리가 이와 유사한 행사를 할 때 또 똑같은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테니까 당원동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우리가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반드시 걸고 넘어질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규탄 성명을 냈는데, 오늘 아침 방송에 나온 것처럼 아침은 아니고 점심 때네요. 뉴핑 생방이니까 일단 정식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긴 싸움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좀 사태 진전이나 외부로부터 이제 방해 행위라든가 경계각에 눈에 띈 어떤 변화가 보인다면은 그때 이제 당원동지 여러분들한테 보고 드리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도지부 이 관계에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는데, 현재 경기지부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그만뒀기 때문에 지금 아직 후임은 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공석이 생기면은 반드시 14일 내에 중앙은 중앙선관위에, 그 다음에 각 지부, 이제 시도지부당은 각 이제 시도지부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선관위에 아마 보고를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혹시 각 지부에서 어떤 그런 결혼이 생긴다든가 할 경우에 이제 반드시 이걸 중앙에다가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련 절차를 밟아서 공석이다라는 이제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대표님이 구체하게 막 이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제 이름을 들어서 사무총장이 자세한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이제 바통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요 최근에 뭐 극히 최근 일도 아닙니다만 계속 보고 있으면은 지부장하고 그다음에 거기 소속된 당원들 간의 어떤 갈등 관계, 분규, 이런 게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일반 당원들이 지부장을 볼 때 리더십이 부족하다든지 조금 능력이 딸린다든지 그런 식의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지부장으로서도 뭔가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당원들의 세가 약하다, 숫자도 모자라고, 그 다음에 뭘 하자 해도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래서 지부장이 뭐 하려고 하는 일을 제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 최근에 이제 현상들을 보면은 특정 지부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지부장을 계속해서 음해하거나 애둘러 중앙에 마치 중립적인 입장이지만 이 지부장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제 제보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말 지금 그 현재 각 지부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지부장이 예컨대 해당 행위를 했다거나, 그다음 비윤리적인 어떤 그런 그 행각을 갖다가 자행했다거나, 그다음에 어떤 일반적인 가치 기준이나 어떤 그 윤리 도덕, 그다음에 뭐 그런 뭐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하고 뜻을 전혀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단체 내지는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과 뒤섞여 논다든지, 그래서 이건 도저히 그냥 묵과할 수 없다고 할 경우에 서면 또는 구두로 제보를 한다든지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거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데 단순히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그 다음에 리더십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거는 객관성이 별로 없습니다. 예컨대 정말 사태가 그런가 해서 중앙에서 내려가서 일일이 조사해가지고 그 평가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갖다가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객관성이 없는, 예컨대 횡령을 했다든지 돈을 어떻게 유용을 했다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약간 뭐 어떤 사교성이 부족하다든가 사회성이 없다든가, 그다음 화를 잘 낸다든가 뭐 그런 식의 문제를 가지고 중앙에서 당원들의 이야기만 듣고 지부장을 자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마찬가지로 지부장이 특정 당원들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해서 저놈 하는 게 정말 협조도 안 되고 이러니까 저걸 잘라야 되겠다, 이런 것도 사실은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부장을 갖다가 필요 이상으로 음해한다든지 그런 어떤 사태가 발생해서 도저히 이 당원은 그냥 둘 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중앙에서 각 시도지부와 협의를 해서 그런 어떤 징계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정 조치를 행하려고 합니다만, 단순히 특정인의 제보를 듣고 그런 일을 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람을 내려보내서 확인을 해본다든가, 그러니까 중앙에서 그런 제보를 받았다, 이거는 뭐 완전히 근거가 없는 그런 음해 공작이 이미 분명하다고 판단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일단은 객관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자라고 했습니다만, 이제 이 작은 정당 가지고 이제 그런 식의 세세한 내용, 그 다음에 터무니없는 그런 내용까지 확인할 만한 그런 여유나 예산이나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정 단체나 특정 간부를 음해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공작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각 지분의 이너서클을 만들어서 분위기를 흐린다든지, 그 다음에 조직적인 행동이 불가도록 할 경우에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그냥 구두로 이야기를 전한다든가 하는 거는 적당한 선에서 끝낼 수는 있지만, 만인들이 보고 있는 SNS라든가, 그 다음에 각 시도지부의 단톡방에 있던 글을 올려서 근거도 없이 특정인을 음해하거나, 그거는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원이 지부장을 씹을 때나 지부장이 당원을 음해할 때나 양쪽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앞으로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는 게 이제 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제 그 댓글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뉴핑의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단톡방에서 특정인을 음해하거나 거기서 중앙당에 별 근거 없이 중앙당의 어떤 지침이라든가 중앙당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인원에 대해서 음해를 하거나 무분별한 비판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그냥 확인이 되는 즉시, 그러니까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 걸 갖다 그냥 무턱대고 SNS, 그냥 우리 단톡방도 SNS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올릴 경우에는 그런 가차없이 당직을 박탈하는 걸 최대치로 놓고 당원들의 자격을 박탈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단의 조치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대표님을 빼고 나면은 사실 다른 당이나 정당에서 일해본 바가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큰 정당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조그만 소외사를 일으켜봐야 아무도 주목하지 않거니와 그건 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그냥 한번 스치고 끝나고 맙니다. 하지만 이 작은 정당이 겨우 1년 반 돼가지고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극히 일부의 분탕질을 하는 인원들이 들어와서 이런 일을 계속하게 되면은 이게 당의 존립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앞으로 가차없이 조직했습니다. 혹자는 이런 당의 어떤 지침이나 그 다음에 기준, 이런 행동 양식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다, 가혹하다, 좀 더 인간미가 있는 그런 행동이라든가 그런 어떤 따스한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비판할지 모르겠으나, 그런 글을 쓰는 사람들로 사태 파악을 하시고 난 다음에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떤 사태가 났다고 할 경우에는 중앙에서 어느 정도까지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특정인의 문제가 있다거나 결정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단지 SNS상에서 그런 내용이 오간 걸 보고 이렇게 잘 해보자는 둥, 대도 안 하게 그냥 사건의 어떤 본질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적당히 넘어가자든가 이런 식의 댓글을 쓰는 것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왜? 내용 자체를 알고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예컨대 비판받는 어떤 사람이 자기하고 친하니까 그 사람을 도우자 하는 측면에서 그런 반대 댓글 쓴다든지 이런 건 앞으로 용납하지 않겠다 얘기입니다. 당의 단톡방이라는 거는 당에서 내리는 지침을 갖다가 공유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정식으로 밑에 있는 당원들의 중앙인 또는 시도지부에 건의사항 정도를 갖다 거기서 여과시켜 나가는 그런 채널이지, 거기에 감정을 실어서 누가 어떻네, 내가 보기엔 이런 게 어떻네라고 얻는 그런 그 놀이터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 전임자, 그 전임자에 있을 때부터 이 단톡방에 이모티콘도 달지 마라, 감정 섞게 말을 하지 마라. 될 수 있으면은 유핀과 당의 실질적인 행동과 어떤 그 지침, 서포 15조, 요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만 언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켜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모티콘을 단다, 그 다음에 서로를 경쟁하는 그런 말까지 블록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런 것까지 하게 되면 저희들도 피곤하니까. 그래서 그런 건 어느 정도 용납하겠으나, 이게 당 자체의 기강이나, 그 다음에 당원들 간의 어떤 협조 관계나 이런 걸 명백하게 해치는 이런 은행들이 만약에 글로서, 댓글로서 남겨진다면 이걸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간에 우리 당의 입장에 반대해서 나간 사람이나, 그 다음에 별 일 없이, 특별한 일도 없이 스스로 나갔거나, 아니면 당에서 정식 절차를 걸쳐서 추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과 접촉한 내용, 그 사람이 뭐라 하더라 하는 그런 내용을 댓글에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비당원의 내용은 시도지부의 단톡방에 절대 옮겨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안쓰럽고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면 그럼 그 사람과 직접 대화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핸드폰을 통해서 하는 단톡방, 이게 핸드폰에서는 자기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지부의 단톡방은 이거는 마치 공공기관에서 민원인들과 대화하는 그런 중요한 채널이라는 점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거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이제 반복해서 좀 지겹기도 하겠으나, 이렇게 지금까지 수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문제가 시정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묵가지 않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핑도 그렇습니다만, 앵글도 마찬가지고요. 간혹거리 댓글이 이제 올라오는데, 그 댓글을 주어를 빼고 쓰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칭찬하는 건지 비아냥거리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사 약간의 어떤 사람이 조금 이렇게 글을 잘못 썼다든지,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서포 15조나 그 다음에 대표님이나 그 다음에 우리 당의 어떤 핵심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은 꼭 거기에 같은 당원이나 또는 회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비아냥거리는 그런 댓글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글은 하고 싶으면 그 사람 이메일이나 연락처를 알아서 직접 이야기하도록 하고, 스페인어가 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자기는 잘난 듯 무슨 어떤 사람이 약간 실수를 하니까 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마치 댓글을 통해서 나무란다든지 이런 거는 좀 극력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막무를 하자면은 그 댓글 단 사람들 그냥 니는 어느 정도냐고 물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다 인간이기 때문에 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간혹 댓글을 달 때 약간의 실수도 있을 수가 있고 사태 파악이 안 되고 그런 걸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시도 단톡방 이야기가 아닙니다. 뉴핑에 올라오는 대표님이 생방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녹화 방송 뜰 때 뒤에 달라붙는 이제 댓글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외부에서 분탕질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애들도 있는데 그거는 둘째치고 당원들끼리 또는 회원들끼리 그런 채널에서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심각하게 싸울 일은 나중에 생길 건데 그때 에너지를 축적해놨다가 그때 힘을 발산시켜야지 지금 말 한마디 단어 하나 잘못 쓴 거 약간 그것도 예컨대 뭐 특정인을 이유 없이 음해했다든지 그런 거는 비판받아 마땅하겠죠. 아니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걸러내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너무 글을 길게 쓴다는 운동 이런 문제 가지고 같은 당원 회원을 비판하는 거는 좀 도가 지나친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이제 그 비판하는 과정에서도 자제력이 필요하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글을 본인 스스로가 지우지 않는 한 영원히 글이라는 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댓글을 달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으면은 자기 인격도 제3자에 의해서 분명히 무참하게 깎여내리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니는 어쩌려고 할 경우에는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명백하게 이 사람이 우리 당, 그 다음에 우리의 가치를 갖다 훼손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분탕질 치려고 하는다. 악의찬 글들을 남겼다 할 경우에는 모르겠으나 단순히 사소한 실수 같은 거는 그냥 좀 덮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의 뭐 1년 이상 떠들었습니다만 그게 과연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물론 이제 우리 정식 회원도 아니고 당원도 아닌 제3자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당원들끼리 회원들끼리 그런 사소한 거 가지고 이제 감정을 섞이고 그렇게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대표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오늘 오후 2시 지금 녹화하는 오늘이 12월 13일입니다. 화요일인데 지난번에 선관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선관위에서 이제 당의 회계 관련 뭐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제가 직접 회계사님하고 직접 가서 이제 상의를 했었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선관위에서 만들어 놓은 그 다운로드 받아가 쓸 수 있는 회계 프로그램을 갖다가 쓰지 않았다는 거, 그걸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거. 근데 그게 뭐 일부러 안 쓰려고 한 게 아니고 그래 갖다 회계사님이 이제 다운로드 받아 쓰려니까 자꾸 에러가 생기고 이제 그 버그가 생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 급기야 바이러스가 생기고 그래서 도저히 쓸 수가 없었다. 그런 이제 해명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원래 중앙당에서 시도 지부에 지원해야 될 그 금액, 어떤 특정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떤 일이 수요가 발생했을 때 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근데 플래카드를 갖다가 구입했다 하면 그 플래카드를 판매한 회사에다가 우리가 직접 중앙에서 직접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일단 지방에서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방에다가 그걸 이제 다시 돈을 내려보내는 이런 절차는 이제 규정 위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당장 뭐 시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당의 회계 책임자를 직접 출두시켜서 똑같은 내용을 묻더라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을 묻는데 전에는 그냥 전화로 끝났습니다만 이번에는 그 회계 책임자가 사는 개인 집으로 등기 우편을 2번이나 보내서 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며칠까지 안 오면 과태료를 낸다. 그래서 제가 내려갔지. 우리 그 회계 책임자가 가기 전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너 그게 뭐 때문에 또 난리치는 거냐. 대개 보면 이게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검찰로 넘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소명할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등기우편을 보낸 거냐. 이게 뭐냐라고 꼬치꼬치 캐물었더니 뭐 그거는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데 막 그건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등기우편을 갖다 보낼 리가 없죠. 왜? 지금 핸드폰 있고 전화하고 온갖 뭐 통신수단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뭐 구닥다리 뭐 19세기적으로 편지를 보낼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계사님,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임용순 최고위원님 다 갔습니다. 같이 이게 뭐냐라고 했더니 겉으로는 형식적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막 이런 것도 시정해달라. 똑같은 지난번에 한 거하고 전혀 새로울 것도 없이
똑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분명히 아마 위에서 뭔가 회계장부 관리에 문제가 있다거나 흠집 잡아가지고 이걸 갖다 걸어라. 그래서 검찰에 넘겨라라고 지시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 짓을 할 리가 없죠. 돈 한 푼도 안 받는 소정당 중에 국회의원이 없는, 그 중에 우리만 집어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짓거리를 갖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40몇 개, 50몇 개 정당한테 다 하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겉으로는 아주 부드럽게 내용 확인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에는 과태료라든가 여하간 아마 뭔가 흠집을 내려고 아마 검찰에 넘길 겁니다. 아마 그런 짓거리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해봐야 막 돈 크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이 자체가 우리가 횡령이나 유용이나 한 게 없기 때문에 회계장부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결국에는 뭐 쟤들이 하라는 대로 안 했을 뿐이지 돈 취급하는 그 결제하는 내용 자체 착오가 생긴 건 전혀 없거든요.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떳떳하기 때문에 만약에 쟤들이 우리 회계 문제를 걸고 넘어진다면은 규정의 어떤 위배등 아주 마이너한 문제들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기소를 할 겁니다. 근데 이런 거 기소 자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기껏해야 이제 범칙금 정도, 과태료 내는 정도 아마 그 정도인데 하여튼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얼마나 우따가리들이 이걸 갖다가 조직적으로 우리가 불편하죠. 우리가 불편하니까 이 선관위 통해가지고 이제 뭐 계속 씹으라고 했는데 선관위 자체가 정권의 뭐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없으니 최대한 자기들이 따낸 게 결국 과태료 지불케 하는 게 아닌가 아마 그런 식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 변호사님이 갔는데 웃기는 게 놈들이 우리가 이야기하자는 내용을 갖다가 조세에 써가지고 이대로 줬느냐라고 이야기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그 문서 파악하는 거 임 변호사님 워낙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웃긴 소리 마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인정했냐. 그러니까 이놈들 의도가 뭐냐면은 이러저러한 마이너한 어떤 회계 지침을 갖다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대표님이나 우리 당이 의도적으로 알고도 일부러 이행하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뉘앙스의 글로 조세를 꾸미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률 소리를 워낙 많이 만드시는 이제 임 변호사님 이런 그대로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까다롭게 이제 계속 시비를 걸고 해가지고 이제 문장은 고쳤습니다만 아마 지금 대표님이나 중앙당에서 보건대 뭔가 그 금액 자체가 별로 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아마 그런 식의 아마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굳이 이제 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지금 정권이 얼마나 우리가 하는 일에 불편하면 이런 짓거리를 할까. 이렇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다방면으로 될 수 있나 되든 안 되든 최대한으로 혁명 지휘를 압박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압박까지 우리 그럼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이런 거 뭐 예컨대 우리가 어떤 당에 다른 어떤 정치 세력이 빚을 지고 있다든가 라고 한다면은 뭔가 쫄리는 게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뭐 약간 다소 미진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외부에 드러났을 때 뭔가 좀 부끄러운 부분이 요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우리가 행동을 갖다가 함부로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한 사람 우리의 회계 문제에서 가지고 의혹이 있다든지 그런 걸 갖다가 루머를 들었다든지 아니면 자기 눈으로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지불장을 통해서 언제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한 푼도 제대로 이상하게 쓴 것도 없고요. 지금 소위 정당이라는 게 선관위에 정식으로 등록된 정당이 한 달에 쓰는 돈이 10만 원에서 많이 써봐야 30만 원입니다. 이 정도 예산을 쓰는데 여기에 무슨 횡령이나 유용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회계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 오차도 없다. 그런 걸 다시 한번 이제 명심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요거 관련해서 또 다른 데 변화가 있다면 다음 기회에 또 보고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고의 결과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